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늙어서 놀고 싶은 노세입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터졌습니다. 역전세가 터져버렸어요. 물론 올 거라는 것 알고 있었고 그거에 대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쥐어 터져서 어쨌든 저도 드디어 역전세라는 거를 2방 맞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 2채가 역전세를 빡빡 맞았거든요. 하나는 그렇게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지방에 있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재건축 아파트다 보니까 상태가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3천만 원을 내놔도 당연히 안 나가서 1천만 원을 깎아서 2천만 원에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1천만 원 역전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서 별 무리 없이 잘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아파트가 굉장히 큰데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성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걸. 지어진 지는 10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요. 이게 2022년 1월 달인가 2월 달에 25평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를 굉장히 높게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때 전세가가 5억 원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높은 금액이죠. 근데 그때 분위기가 다 그랬어요. 2022년 1월, 2월 달에 분위기가 다들 까먹었나 본데 집 안 사면 막 날아가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거의 끝물. 그래서 집값도 천정부지로 오르는 꼭지점이었고 전세값도 굉장히 올라가는 꼭지점이었죠. 그래서 그 최꼭다구에서 전세가 5억을 받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남 주변 일대에 입주장이 파박 터졌어요. 5,500세대의 금빛 그랑매종부터 시작해서 옆에 거의 2,000세대가 좀 넘어가는 하늘채 랜더스원 공급이 엄청나게 되면서 전세가가 휘청했거든요. 그때 금빛그랑매종 전세가 25평이 3억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그 월세는 거의 100만 원?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축 25평이 3억인데 내 거도 3억은 받으면 잘 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5억에서 3억을 뺀 2억 원이 쥐어 터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불과 그게 한 1년 전쯤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현금 채굴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죽어라고 일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저기 윗동네인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이게 입주장하고 맞물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전세를 내줘야 되는 아파트와 그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입주장하고 비스무리하게 시기가 겹쳐서 정말 내가 생각한 것만큼 전세가를 받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예의주시했죠. 그랬더니 산성역자의 푸르지오가 상당히 많이 집주인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그 전세도 많이 안 나왔고 다행이죠. 그리고 전세가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분위기 보니까 전세가 3억까지는 안 빠질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한 3억 5천에서 3억 8천만 줘도 굉장히 선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다행히 굉장히 운이 좋게도 3억 7천에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천만 원만 돌려주면 되는 상황이에요. 처음에 2억 원까지 생각을 했었던 게 7천만 원이 줄어든 1억 3천만 원까지 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안심이 됐어요. 전세 계약이 체결이 되기 전까지는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냥 내 딴에는 한 3억 8천, 4억에 전세가 체결될 것 같은데 처음에 전세를 4억에 내놨죠. 근데 몇 번 보러 왔다고는 하는데 나가질 않죠. 그러다가 한 3억 8천으로 다시 좀 내려서 내놨어요. 슬슬 쫄리니까. 그랬더니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께서 1천만 원만 내고 해서 3억 7천만 원에 해준다고 하면 바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억 7천만 원에 계약을 했고 계약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안도감 이런 거 그 집주인분들 좀 많이 공감하실 텐데 와이프한테는 걱정하지 마 그냥 다 나가 3억 8천에 나가 3억 7천에 나가 이런 얘기는 했어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계약이 되기 전까지 굉장히 불안한 그런 게 있거든요. 알잖아 다들. 그런 거 안 느껴봤나? 나는 좀 많이 느끼긴 하는데 겉으로는 애써 태어난 척 하지만 속은 막 타들어가는 거야. 어쨌든 결론적으로 3억 7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고 1억 3천만 원을 역전세를 두드려 맞았습니다. 세입자가 입주 날이 2월 말이니까 그때까지 다행히 다 무리 없이 역전세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감사하게도 최근에 전세가가 많이 올랐어요. 집값이. 그리고 저희도 이사하려고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고 이미 이제 이사할 집을 계약을 했는데 왜 이렇게 비싸? 전세든 월세든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아직도 집값은 떨어져야 된다. 집값은 반값이 되어야 맞다.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건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저는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현금을 찍어내다 보면은 그 현금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올 거고, 인플레이션이 오다 보면은 뭐 건자재 값은 오를 거고, 건자재 값이 오르다 보면은 결국엔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뭐 단지 인간의 심리가 개입을 하에서 집값이 과하게 올랐다가 그 오른 거를 다 반납하면서 빠지는 이런 구간이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보면은 무조건 우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들고 있는 아파트를 뭐 지금 당장 팔 생각은 하나도 없고, 꾸준히 갖고 있다가 적당한 시세 차익을 보면서 뭐 이것저것 세제 혜택이나 아니면 부동산 정책 맞물리는 거 보면서 팔고 갈아타고를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제가 역전세를 맞으면서 느낀 건 이것 또한 뭐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경험들이 다음에 저한테 더 큰 힘을 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세가 5억은 꽤 비싸긴 했다. 근데 그땐 그 가격이 되게 합리적인 가격이었고 타당한 가격이었거든요. 그때가 엄청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시기였던 거죠. 지금은 그렇게 크게 반등이 있었던 것들이 좀 빠지면서 정상적으로 자리가 잡아가면서 앞으로 천천히 거래량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기미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을 주시하면서 다음 타이밍을 잡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